저희가 화성시인데 멀지는 않습니다만 안산서 왔습니다. 안산에서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좋은 동아리 활동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은빛둥지 이야기라고 썼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16년 전에 조그만 동아리였습니다. 영감 할머니 한 20여 분이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조그만 동아리였는데 그것이 커가지고 지금 은빛둥지라는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또 변천 과정을 좀 얘기를 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변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만의 얘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동아리가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또 노인은 지금부터 문제가 많은데 그 노인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는 디지털 기술하고 엮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한꺼번에 이제 좀 올려야되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여튼 이름은 나영수라고 합니다. 이 은빛둥지에서 교육 원장직을 이제 맡고 있는데 월급이라고 더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원장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16년 전에 우리가 그 안산에서 이러한 동아리를 만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조금 먼저 IT를 배웠다고 해서 선생을 하면서 저 혼자 선생을 하다가 지금은 5분의 자원봉사 선생님이 한꺼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한갑도였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도 이제는 자타공인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노자입니다. 이 노자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 갑골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약 3200년 전에 하나라 상나라 시대에 쓰던 기록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인데 거북이의 그 배판을 갑이라고 그러고 이 소의 그 어깨뼈를 갖다가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골 거기에다 썼다는 해서 문자라고 그러죠. 갑골 문자에 쓰여있는 한문의 초창기의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상을 이제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그러죠. 형상을 갖다 글씨화한 건데 이 노자를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지팽이를 짚어야 되는 이런 표시가 현재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지팽이까지 짚고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글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노인은 죽을 때까지 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글씨를 좋아합니다. 여기는 지금 만이산인데요. 갑자기 왜 만이산이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가끔 여기서 제를 지냅니다. 제를 지내는데 이 장군님께서 만든 우리의 민족 정기와 우리의 그 염원이 담긴 이런 참성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참성대가 우리 민족의 그 재단의 원형이 어떻게 되냐면 전방후원이라고 해서 앞에는 방, 네모고 후원, 뒤에는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우리 민족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 불경스러워서 올라갈 수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해요,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찍은 겁니다. 찍어봤더니 역시 전방후원의 모습이 확연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드론을 하는 노인들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2001년에 은빛둥지가 이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호동이라는 외딴 이런 동네인데 후진 동네에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약 20여 분이 모여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동아리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저기 김대중 선생이 떠들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천만인 국민 정보화 교육이라는 걸 항목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하고 장애인들 이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원을 세워가지고 노인들의 그 정보화를 실시하게 됐던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은빛동지라는 조그마한 동아리가 하나의 그 교실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6년 이후에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요. 또 방송국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도 하고요. 또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성남의 노인들인데요. 성남의 노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그것을 좀 배워가시고 또 우리가 드릴 것 드리고 이러한 교류회를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굉장히 격세지감이 있는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그마한 노인들 몇 명의 동아리가 이렇게 큰 결과물을 낳아놨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 약 178명의 정회원이 있고 여기를 수료하신 분들 약 7,000명 이상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16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인상적인 일은 2013년에 지금 요 위에 접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냐면 유엔의 노인문제연구소 소장 조셉 트로이지 박사입니다. 저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래 그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2013년에 20차 노인 세계 노인 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저기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세션이 많아서 박수이 왔다 갔다 뛰고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이 양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은 평생을 노인이 어떻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평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자기들 눈앞에 당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영감 할머니들이 카메라 메고 인터뷰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들이 평생을 추구해온 디지털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디지털 액티브 에이징의 현실을 보고 있다. 이건 꿈과 같은 현실인데 당신들 좀 자료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주기로 했어요. 줬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6년 만에 세계 석학들도 놀라워하는 어떤 결과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16년간 평생 학습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였다는 거죠. 우리가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운 세월을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노인이 너무 많죠. 가운데 잘못 썼습니다. 2026년이 초고령 사회, 유엔이 정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합니다. 네 사람 중에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시대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것만 돼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서 애기도 안 낳고 이래가지고 이 생산력이 급감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먹을 사람은 많고 생산하는 사람은 줄어들면 그 파일을 나누기 위해서 싸움이 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사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2026년 초고령 사회 이후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날이라고 봅니다. 노인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인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노인 문제는 처져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애들 문제도 있고 중년 문제도 있고 다문화 문제 무슨 문제 밑에 깔리다 보니까 노인 문제 나타나지도 않는데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 하도 많아지고 또 건강해지니까 이제는 70살이 넘어야 노인이 된다 그래요. 전철도 이제는 70세가 넘어야 아마 전철
동안되고 타시게 될 거예요. 또 빨리 그렇다고 빨리 늙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노인이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냐? 그는 평생을 갖다가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또 성가시키고 나면은 이 두 노인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방법은 또 젊은이들이 자손들이 그걸 어른들 모셔야 되는데 요새 그 현대화가 됐다고 안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가난에 떠밀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슬픈 유행어가 있는데 저것도 우리나라 노인 학자가 한 말을 내가 끄집어냈는데요.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는 이런 서글픈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노인들은 이 세대 노인들은 전부 아낌없이 준 거고 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지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어느 정도냐면 세상에서 OECD라는 그 가입한 나라 중에서 제일 못 사는 우리 노인들이 제일 못 산답니다. 거기다 또 자살도 제일 많이 하신답니다. 이게 참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자살하고 이런 판에 이런 게 우리 오늘의 노인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일이라도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무슨 공익 사업이니 무슨 또 노인들 일자리 무슨 대회니 이런 데 줄을 서서 기다려서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되면 참 거창하게 그 발대식을 해요. 톡톡 하나 주고.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손자들이 창피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시키는 일입니다. 국비를 낭비해가면서. 왜 이런 일밖에 없을까요? 좀 우아한 일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허드렛 일만 시켜야 됩니까? 그것도 다 못해요. 석 달, 넉 달 하면 그만이야. 왜? 다음 사람이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물려줘야 돼. 그러면 이런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같은 예산 가지고 2배수의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한 겁니다. 일한 노인들은 감질만 더 나왔을 뿐이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이게 참 고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런 일은 100년 전, 200년 전에 농업시대, 산업화 시대의 일자리입니다. 이걸 지금 찾아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그 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노인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노인을 어떻게 추구하면 좋을까 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아니하고 먼저 이제 도령화 사회에 닥친 유럽서 뭐 일본 걸 갖다가 뺏겨다가 그냥 정책으로 시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 공문서 된 대로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만이죠. 뭐 국고가 뭐 하수로 막 새 나가든지 어쨌든 간에 공문서대로 해서 끝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좀 더 우리는 우아한 일자리를 찾아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꽃빛둥지가 조그마한 동아리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학동이라고 공부만 하다 말 수 있느냐.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를 끝난다면 그 말로 하느냐. 죽을 시간이 가까이 있는데 시간이 다 아까운 거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시간이 아까운 거지만 노인한테 시간을 빼내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그만큼 절실한 시간이라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도. 그렇다면 그에 해당되는 어떤 보상이랄까 되도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걸맞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대신에 노인들은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대로 수익 모델이죠. 교육의 결과가 수익 모델로 직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바로 돈벌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그것이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노인들끼리 모여 있음으로써 하나의 사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16년간 계속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생학습을 갖다가 수익 모델로 연결하니까 매우 우아한, 반드시 저는 좀 우아한이라는 앞에 수식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보건복지부학을 그들의 쓰레기 주는 거 이렇게 하지만 우아합니다. 왜 우아해야 되는가? 노인은 돌아가실 때까지 존엄을 지켜야 됩니다. 존엄을 지키고 사회에 참여하고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인은 노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노인은 가장이요, 집의 최고의 큰어른이요, 또 사회에 또 지표가 돼야 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면 혼자 가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쪼달리면 가족이 쪼달리는 것이고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다운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죠. 그것을 이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뭘로? 평생학습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아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할머니들이 막 사진 들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사진 찍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영정을 갖다가 이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그 신랑 되신 분하고 같이 못 찍었어요. 그분 영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밤을 새워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분 부부가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중에 신랑 걸 돌아가시게 되니까 오래돼가지고 영정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밤새워가지고 오래됐고 제가 또 그걸 프린트를 그 현상을 해야 돼요. 현상소에서. 근데 토요일 일요일 또 문을 닫아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프린팅기가 좋습니다. 봉사를 하느라고 돈은 없지만 프린팅기가 좋아서 거기다 걸어서 100장을 뽑아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장사를 치렀답니다. 고맙다는 전화는 안 왔는데 장사 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진 찍고 바꾸고 포토샵 작업하고 이것을 하고 그 말씀을 왜 그러냐면 이 영정 촬영을 하러 들어갔을 때 한겨레 신문이 와가지고 기사를 낸 겁니다. 저 아래 빨간 옷 입고 있는 할머니는. 그 다음 저기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신 왼쪽에 있는 아래 할머니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올해 92이십니다. 저 회장님이 안산을 호령하시는 할머니신데 우리 내비예요. 우리 다 정관들에게 우리는 비영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고 우리 사교인데요. 거기에 의하면 창립 멤버로서 최영장자가 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회장하는데 제가 회장된 가능성은 덜 높습니다. 저는 90분인데 건장하시죠? 부회장님이 3분 계시는데 그분도 아주 건장하세요. 나는 회장 해먹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사진은 우리 공부하는 학습장입니다.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밌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없는 공부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상을 도입했던 이유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학습자들이. 손가락을 누르면 사진이 나오니까. 사진이 나오면 찍어보면 더 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로 연결시켰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했고요. 2013년에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10명의 노인들이 참가해서 5한 일자리를 영상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은빛둥지 노인들 이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빛둥지 노인의 것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선생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초고속망을 갖다 무료로 쓰게 해준다거나 또 많은 그 인재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줬다거나 또는 기관 단체들에서 우리를 후원해줬다거나 이런 것은 모두 거기서 나온 것은 모두 사회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또 우리가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돈도 되고 하더라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당신들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던졌습니다. 2013년부터 해가지고 14년부터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생각했더니 시골에 조그마한 노인단체에 노인이 얘기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안 들어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소셜메디어 컴피티션이 뭐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있고 사진전 또 영화 페스티벌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하기 때문에 영화제 그냥 다 매번 1등부터 2등, 3등까지 다 우리가 해요. 또 그 다음에 무슨 페스티벌 하면 3,000명, 5,000명 동아리가 참가해요. 사업체가 참가해요. 예비사회적까지. 거기서 1등합니다.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지금처럼 얘기하고 많은 게 아니라 1년 내내 해요. 예선하고 뭐 또 뽑아서 또 하고 하느라고 거기에 참가하기로 작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참가를 합니다. 왜? 우리 얘기를 하려고. 우리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아무리 입에 개가 풀어오는 거 얘기라도 안 듣는데 저 가서 얘기하면 듣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크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뉴스에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각 여러 메디어가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잘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 좋더라. 당신들도 하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다른 노인들에게 은빛둥지 모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도 많이 받았어요. 뭐 객관화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인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치면 잘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저희들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가들이 상을 많이 받습니다. 뭐 국무총리도 상을 주고 또 옛날에 그 정부 동시부가 있었습니다. 장관님도 상을 주시고 또 대한민국 평생학교 대상을 탔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요거 좀 조금만 주십시오. 노랗고 둥그런 붙어있는 게 대한민국 평생학교 대상의 상패입니다. 그리고 각종 영화제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탔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얘기가 객관화됐다는 얘기죠.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한테 상줄 만한 가치가 있다. 객관화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모르잖아요. 견주어 볼 때도 없고 앞에 가는 사람도 없고 뒤에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혼자 있으니까 이게 과연 잘하는 거냐 의심까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들을 주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용기를 이제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간에서는 이 노인하고 무슨 컴퓨터 디지털 무슨 이게 연관이 있느냐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한간의 의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야말로 가장 컴퓨터하고 가깝다. 또 컴퓨터말로 노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찰떡궁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만이 아니고 이 말을 갖다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실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컴퓨터는 무한대의 연산 능력과 기억력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노인한테는 엄청난 평생을 통해서 얻은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란 결국 뭐냐면 정보거든요. 저 컴퓨터가 정보를 안 넣어주면 깡통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무한한 정보를 갖다가 이어주면 이거는 두 개가 합쳐서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노란 화살 아래로 방향한 화살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노인의 경험을 컴퓨터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돼요. 컴퓨터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쳐야 한 평생학습 과정이라는 거죠. 노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노인의 경험을 컴퓨터화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평생학습의 의무다는 것이고, 은빛동지가 디지털 영상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두 개의 사례를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일자리를 디지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라는 회사가 포털 이제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본사가 있는 네이버가 뭘 하느냐면요. 자동차 후에 승용차 후에 360도로 찍힐 수 있는 사진기를 달고 골목마다 찍습니다. 전국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네이버 매핑을 하는 건데요. 2차원이죠. 구글은 돈이 많으니까 미국 나사가 찍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전부 가지고 항공 사진을 가지고 매핑을 했어요. 거기에 대항하자면 자기들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이지만 3D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를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목마다 찍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찍혔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지도가 되어 나왔을 때 왜 당신들 내 거 찍었어? 초상권 내놔. 아마 이래 되면 한국 사람이고 수천만 명이 그래버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다는 건 1초에 30장이 찍힙니다. 근데 이게 찍히는 이 자동차 가면서 찍기 때문에 한 석 장만 지우면 됩니다. 한 사람 얼굴 지우는데. 그런데 그거를 지울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그 IT를 하는 젊은이들의 연봉이 최소한도 2~3천만 원 되잖아요. 최하나도.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을 쓴다면은 그 돈이 도저히 예산이 안 돼.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추천을 했습니다. 포토샵을 배운 노인들 한번 훈련을 시켜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했습니다. 했더니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직접 30명을 모집해서 성남 노인들이 거기 가면 노인 지원 중앙지원센터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작업을 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에 걸 찍어서 보다 찍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알면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5시간을 하고 하루에 8시간만 합니다. 그것도 오전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50 얼마를 받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고요. 노인한테 50만 원 이상 번다는 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면 내가 소주 한 잔 사마 하면 친구들이 당신 무슨 돈 있어 소주 사.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겠어요? 나 요즘 레이브하고 일한다. 막상 레이브하고 일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존심을 회복한 거죠. 자존심을 회복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로당에서 소주 하나 먹고 왜 그래 해가지고 집에 냄새 풍기고 들어가고 하면 애들부터 가족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나가려면 세수도 깨끗이 하고 넥타이도 매고 이래 가서 일을 하다가 또 돈도 있으니까 들어올 때 손잡고 장난감도 하나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반기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불과 몇십만 원 가지고 그 노인의 존엄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알량한 돈,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익 모델이 되어서 보장이 될 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T 디지털 기술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 아까 말씀드린 세계 노인학 대회 한국지부입니다. 한국지부에 어떤 분들이냐, 뭐 스타 출신이라든가 대학 교수 출신 이런 분들이 주로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 노인학회 한국지부가 그게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 노인들의 얼마나 이쁨도 있고 경력도 환영합니까?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진도 상담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얘기를 참 잘 하시겠어요. 근데 좀 하다 보니 다들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30명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시오? 하니까 애들이 듣질 않는다는 거죠. 아마 게임만 하고 장난만 하고 듣지도 않고 졸긴 하고 하니까 내가 그거 왜 나가느냐, 안 나가겠다. 자존심 상한다고 안 나가겠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 해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오. 내가 처방할게요.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포토샵을, 파워포인트를, 그 어른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이걸 할 수 있죠. 자유로운 거니까. 이걸 만들어주면 이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르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시 나갔는데 애들이 눈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동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동영상에다가 음악에다가 막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갖다 해줬죠. 애들이 지금 아이들은 시각 영상이 자기의 그 신체 일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그걸 아이들하고의 소통,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100%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잘 되니까 종합구청에서도 우리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중앙구청에서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300명을 늘어났어요. 그 소식을 경기도에서도 듣고 경기도에서도 보내달라서 파견 나가고 인출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자그마한 IT의 조그마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도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인들의 교육의 존폐가 결정되었고 또 아이들을 들은 아이들 얼마나 유익했겠습니까? 그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어질 뻔했었잖아요. 그리고 들은 아이들은 상당히 이익이 되는 진로를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순기능을 갖다가 이 조그만 IT 기술 하나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우리 거 하나 있고 이렇게 IT가 할 수 있는 엄청나고 작지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는 노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이 컴퓨터하고 노인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찰떡궁합이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 달에 왜 미국 사람만 청소기를 껐습니까? 얼마든지 디지털 세계에서는 달에 태극기를 꽂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황무지라는 거죠. 지금 디지털 세계는 황무지이기 때문에 국기를 꽂는 자에 의해서 영토가 결정되는 이러한 무한의 천여지죠. 그걸 우리 노인도 즐길 수 있고 상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를
일자리를 만들니까 이러한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인천공항의 얘기입니다. 인천공항이 공항 내에 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공모전을 했습니다. 예, 이거 오래 해가지고 그러면 끝을 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고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코끼리는 지금 자기의 무리를 떠나서 자기 코끼리를 코끼리 죽으러 가는 장소가 있답니다. 가는 코끼리입니다. 우리도 노인들 이런 입장이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이 코끼리가 말해줄 것으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